그러면 오늘 백큐um 델리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 말고도 구글에 찾아보면 많은 종류의 이제 백큐음의 모양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분만이라고 하는 옥시풋 포스트 포지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큐음은 따로 고안된 이제 백큐음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고안된 백큐음의 종류라고 하는데 모양을 보시면 캡이 되게 리지드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메탈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아기 태아의 위치에 캡을 위치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석션 하는 라인은 옆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션 하는 거는 이제 백큐음의 캡의 가운데에서 시작돼서 따로 석션 라인이랑 따로 이제 이렇게 당기는 라인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빈센트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 종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스틱 캡이고요. 그다음에 종 모양입니다. 모양은 종 모양이고 그다음에 종 캡과 그 다음에 석션 라인이 하나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핸들이랑 석션 라인이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플라이 하는 데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보시면 앞에 이제 손잡이랑 뒤에 있는 이제 요것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석션의 파워를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를 좀 빼주는 겁니다. 네거티브 프레셔가 빼져야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분만한 다음에 아기 머리에서부터 이제 그 캡을 좀 뺄 때 혹은 중간에 그 파워가 너무 많이 세져가지고 음압을 좀 더 감소시킬 때 혹은 이제 중간에 프레셔 푸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쉬는 타임에 프레셔를 좀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러한 그 네거티브 프레셔를 빼는 이러한 그 버튼이 있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캡의 그 크기도 중요한데요. 우리 병원에 있는 캡은 사실은 7cm입니다. 되게 큰 편이거든요. 보통은 다른 그 캡들이 한 5cm 정도에서 한 7cm 정도의 캡의 크기가 이제 생산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병원에 있는 캡은 사실 가장 큰 크기의 이제 백큐ම් 캡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큐음을 언제 사용하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 질식분만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3% 정도 많이 이제 백큐음으로 분만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약간 너무 과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인디케이션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세컨드 스테이지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산모가 너무 많이 지쳤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만을 빨리 해주면 더 유리할 만한 아기 하트레이트가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테이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산모의 질환, 하트 디지즈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컨드 스테이지가 좀 짧으면 좋을 만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디케이션이 있으면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도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조산입니다. 34주 미만에서 이제 백큐음 어시스트 바지널 델리버리를 했을 때 이제 브레인 헤모리지가 이제 더 인시던스가 조금 높아진다는 레트로스펙티브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34주 미만의 조산의 분만을 하게 될 때 백큐음을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는 인게이지먼트가 안 되었을 때 어플라이 하거나 서비스가 풀 딜라테이션이 되지 않았을 때 어플라이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백큐음을 어플라이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언제 내가 이거를 바지널 델리버리를 포기하고 C색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을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백큐을 대다 보면 약간 이제 이성을 조금 잃는다고 판단력이 좀 흐려져가지고 이걸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되게 나쁜 상태가 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제 백큐을 처음 이제 어플라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가능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3번 333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는 이때 하자. 첫 번째는 3번 팝업가 된다면 이제 그냥 포기하고 C색하자. 그래서 팝업가 이제 백큐이 이제 당길 때 이제 애기 머리에서 갑자기 팍 하고 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번 정도 팝업가 되면 약 5% 정도에서 태아의 어드버스 이펙트, 어드버스 아웃컴하고 관련이 된다는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펌프가 된다면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번 정도의 수축, 그러니까 뭐 한 번 수축할 때 2번이 힘준다고 하면 그거 합해가지고 그냥 한 번의 수축 전체, 그러니까 한 2-3분 정도 되겠죠. 그것이 3번 정도 왔을 때 그동안 백큐만 어플라이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거나, 세 번째 그걸 다 합하면 총 시간이 15에서 30분 이상 했는데 이게 질식분만이 안 되거나, 이럴 때 포기를 해야 됩니다. 혹은 첫 번째 어플라이를 하더라도 전혀 땡길 때 전혀 태아의 하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거는 더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C색분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이성을 좀 찾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색 이제 백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백큐이 잘 이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방광을 비워놔야지 적절하게 분만이 잘 될 테니까 당연히 방광을 비워져 있는 걸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백큐을 어플라이하면 산모가 되게 페리뇽의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적절하게 에피듀랄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리도카인을 이용해서 국소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기 포지션을 확인을 해서 과연 어디에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백큐을 어플라이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당길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작동을 이제 확인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압이 잘 걸리는지 손에다가 대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저희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백큐의 음압은 이검의 단위는 이렇습니다. 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백큐을 이제 잘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플라이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캡이 되게 큰 7c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서 그냥 동그란 상태로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캡의 앞부분이 이제 실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이제 길쭉해지고, 이것을 다시 페리니움에 약간 한쪽부터 비스듬히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살짝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캡을 과연 어디에다 위치시키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백큐이 어렵긴 하지만 원래 해야 되는 그 위치는 이 앞에, 만약에 아기의 포지션을 LOA라고 한다고 하면 포스테리어 폰타네, 안테리어 폰타네 여기에를 하나, 둘, 셋 3등분을 해가지고 뒤쪽에 여기는 3cm, 3cm, 3cm 하면 앞에 안테리어 폰타넬에서부터 한 6cm, 포스테리어 폰타넬에서부터 3cm 되는 부분에 요 위치에 그 백큐의 가운데 정중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 캡이 7cm라고 했으니까 거의 포스테리어 폰타네를 약간 파샬리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플라이를 적당한 위치에 하게 되면, 조금만 뒤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포스테리어 폰타네를 다 커버를 하게 되는데, 원래 포스테리어 폰타네를 다 커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좋겠다고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되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간에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가능하면 이 뒤쪽에 있는 이 점인 플렉션 포인트에 정확하게 백큐이 어플라이를 되게 됩니다.
이렇게 헤드에다 어플라이를 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백큐를 양쪽 손가락으로 백큐 가장자리를 쭉 확인 360도 확인해가지고 그 주변의 백큐 사이에 마터널 티슈라든지 서빅스라든지 그 바자이널 월 같은 게 끼어 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끼어 있으면 그걸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마터널 티슈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음압을 걸어서 당기게 되면 라서레이션이 되게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레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레셔는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백큐이 7cm 백큐이고 반지름은 이게 원형이잖아요. 반지름은 35mm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이제 계산해서 45 cmHg. 제가 이제 45 정도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를 넣으면은 이거의 힘은 사실은 23kg 정도 들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뭐 한 손으로 10kg, 15kg, 20kg 들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23kg는 꽤 큰 이제 압력이 이제 힘이 가게 됩니다. 그 백큐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힘으로 이제 당기다가 팝업가 된다면 당연히 태아의 이제 머리에 되게 큰 충격을 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이제 50, 60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백큐에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면 성공률이 사실 올라가긴 하지만 태아의 헤드에 이제 인저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잡는 자세입니다. 잡는 자세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기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저는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제 백큐의 손잡이를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왼손으로는 백큐을 가장자리를 이제 이렇게 감싸듯이 합니다. 이 감싸듯이 하는 손의 이유는 이제 그 백큐을 한번 이제 백큐을 잡아당겼을 때 헤드가 어느 정도 스테이션이 당겨지는지 이런 것을 센스하고, 그리고 당기다가 이제 한쪽이 이제 들리면서 약간 바람이 들어가면서 펌프 되기 전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 되기 전에 이걸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이런 식으로, 두 손을 양손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에피지오토미입니다. 에피지오토미는 백큐을 이제 어플라이 하기 전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백큐을 어플라이 하고 이제 분만을 막 하다가 어피어링해서 평범하게 이제 에피 원래 넣는 크라우닝 되었을 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백큐을 어플라이 전에 넣는 경우가 저는 이제 있긴 한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플라이 전에 이제 만약에 그 백큐을 어플라이하기 전에 이제 에피지오토미를 넣으면 쉽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백큐을 댈 수 있다. 넓어지니까 쉽게 넣어지고 어플라이 하기도 위치가 좋게 어플라이 하기도 좋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패했다. 펌업가 되고 스테이션이 안 내려서 시색을 해야 된다. 이때 막 엄청 급한데 이제 계속 피가 나기 때문에 에피를 수초를 하면서 이제 시색을 준비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배도 갈라지고 에피지오토미도 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만이 임박하기 전에 에피지오토미 하는 것은 어플라이 할 때 이제 하기 전에 에피지오토미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에피지오토미를 하게 되면 저는 보통 RML을 넣습니다. RML을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약간 메디안보다는 이 정도로 이제 백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분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RML에 이제 약간 이제 좀 선호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저는 RML을 거의 대부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험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큰 건 없고 언제 당기느냐, 백큐을 언제 당기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수축이 이제 산모가 이제 수축이 생긴다
라고 이제 언제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백큐움의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를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40에서 45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수축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산모가 진짜로 완전히 그 피크에 다다라서 푸시를 할 때 이제 푸시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드해가지고 백큐움을 당기게 되는 방법으로 저는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수축이 있는데 이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쉴 때는 당기는 것을, 엄마가 푸시를 안 할 때는 당기는 것을 멈추지만 프레셔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프레셔를 다시 올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이제 쉬는 한 2, 3초 정도에서는 프레셔를 내리지는 않고 그냥 백큐움 40, 45 정도 유지하고,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 프레셔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에 있는 이제 프레셔 빼는 그거를 눌러가지고 프레셔를 좀 빼주면서 이제 40에서 45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푸시할 때 엄마가 푸시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백큐움을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축을 한 번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2, 3분 정도 이제 페인이 없는 그런 휴식기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프레셔는 뺍니다. 하지만 이제 백큐움을 아예 리무브 하진 않고 프레셔만 이제 낮춘 상태에서 이제 그냥 그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엄마가 수축이 지금 좀 생긴다 이러면 그때 다시 프레셔를 올립니다. 이제 많은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쉬는 2, 3분 정도 쉴 때에도 그냥 백큐움의 프레셔를 계속 올리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것이 이제 해가 있다, 애기한테 더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이제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기는 방법,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OA입니다. OA.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플렉션 포인트에다가 어플라이를 하고 그냥 당기면 되죠. 이렇게 쭉 바깥으로 당기면 돼요. 아래로 좀 쭉 당겨가지고 정중앙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제 백큐움을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 포지션은 참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로 P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 어플라이 한 상태에서 A로 사실은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셔를 가한 상태에서 이걸 돌리려고 이런 식으로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쿠키 커터라는 효과 때문에 이걸 백큐움이 딱 어플라이 된 상태에서 백큐움 자체를 이제 돌리려고 하다 보면은 피부에 엄청난 큰 손상을 갖기 때문에 백큐움을 자체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백큐움을 방향을 맞춰가지고 아기를 이제 끌어내리면서 이제 저절로 아기가 내려오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방향으로 도와줘야만 합니다. A로 이제 돌도록 유도하는 것이 분만의 코스대로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ROP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왼쪽을 방향으로 약간 밑으로 당겨주는 방법으로 A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앞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눈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에로 P인 경우에는 저는 약간 백큐움은 어플라이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큐움을 어플라이 한 다음에 언제 이제 백큐움을 릴리즈 하냐 하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얘기들 디스크립션에서 보면은 애기 헤드가 이제 아기가 이제 헤드가 어피어링 할 때까지는 아래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아기가 마지막에 이제 익스텐션 하잖아요. 익스텐션도 백큐움으로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익스텐션까지 도와주고 헤드가 분만된 다음에 이제 프레셔를 낮춰가지고 이제 백큐움을 릴리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어피어링 하고 익스텐션 하기 전에 그냥 백큐움을 뺍니다. 그 이유는 그냥 너무 오래 백큐움을 대고 있으면 애기한테 좀 나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서 어피어링하고 익스텐션만 남아있고 애기 스테이션은 엄청 많이 내려와서 익스텐션만 하면 된다 이런 상태에서 백큐움을 릴리즈하고, 익스텐션 하는 거는 리트겐 매뉴버로 그냥 평범한 자연분만 한 10분만 하는 것처럼 리트겐 매뉴버로서 익스텐션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만한 아기들의 머리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잘 어플라이, 여기가 만약에 애기 여기 뭐가 안테리어 폰타넬이고 포스테리어 폰타넬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아마 머리가 이렇게 수초 라인이 세타 수초 라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애기 백큐의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애기의 왼쪽으로 좀 치우쳐 가지고 이제 어플라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은 이렇게 백큐 어플라이가 된 걸로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된 거고, 여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안테리어 폰타넬, 포스테리어 폰타넬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약간 포스테리어 폰타넬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거의 커버돼서 분만이 된 것 같이 이제 백큐의 자국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제 어플라이를 잘 하려고 해도 이 캡이 좀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손잡이가 리지드하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잘 어플라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